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오늘도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저희 한가닥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가 췌장 아껴 쓰자. 이거 굉장히 좋은 용어로 해서 많은 의미를 전달했었잖아요. 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담즙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간 청소를 하자는 여기에 맞는 한번 건강한 수다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박 원장님께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저는 이 해독을 할 때 명현 반응만 심하고 뭔가 해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다가 딱 정체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 이게 담즙 순환 장애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얘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간 청소를 하자고 하는데 왜 담즙은 얘기를 하는지를 그래도 살짝은 알려주셔야 이해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피는 4~5리터 되잖아요. 네. 이게 하루에 1,400번 정도를 간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간에 피의 찌꺼기 노폐물들이 걸러져서 미세당관을 통해서 총당관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담즙의 형태로. 그 일부는 쓸개 주머니에 모이고. 근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식습관, 생활습관, 환경의 오염 문제 때문에 간에 있는 미세당관부터 담즙이 차고 차서 막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안 되듯이 미세담관이 막혀서 담즙순환 장애로 인한 전신 증상이 사실은 이 관점에서 보면 또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간 청소를 하기 위해서 담즙 얘기가 나온다. 이거 연결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네. 인체에서 90%가 간의 역할이다 할 정도로 요즘은 점점 간의 역할이 커져요. 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식습관이 현대인들을 보면 빵, 떡,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음식과 담즙의 관계는 소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이 간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러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도 올리지만은 노폐물을, 혈관 혈액을 빨리 탁하게 하면 노폐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어서 담낭에서 저장된 후에 소장으로 분비돼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확 증가하고, 이는 담즙의 분비와 기능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요, 담즙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현대인들 소화불량, 그 다음에 담석증, 심하면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담즙순환 안 되는 이런 어떤 문제를 겪으신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 이제 저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증상과 질병은 다 이 담즙순환 장애와 연관이 돼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알러지, 아토피, 이유를 알 수 없는 염증, 통증, 피부의 어떤 칙칙함, 또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모든 질병들이 담즙순환 장애와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까지 연결하시군요. 부분적으로는 소화장애나 어떤 만성 피로나 뒷목 억대 뻐근함이나 이런 정도인데, 근데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될 때 이 담즙순환 장애의 문제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담즙순환 장애가 결국에는 또 담낭암, 그죠? 담도암, 간암까지도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담낭암이나 간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담즙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담즙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좀 가볍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몸의 그 림프를 통해서 노폐물들을 싹 모아서 간으로 가져가죠. 또 혈액도 이제 간으로 가져가고, 그럼 간에서는 이걸 다 해독을 해요. 해독을 하고 남은 그 노폐물들을, 찌꺼기들을 이제 그 담관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장으로도 가고 일정 부분은 콩팥으로 가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는 게 이제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되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담즙순환 장애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어떠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과도한 스트레스, 또 고량 심리, 고량 달고 심리.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이 정상적인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요, 통하지 못하고 막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데 염증의 끝판왕이 뭐예요? 끝판왕이 암이잖아요. 당연히 담도암이나 간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 당뇨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 담즙순환 장애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해부학적으로 담관이 12장에 연결되는데 췌장에서 나오는 췌관도 마지막 담관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담관에 어떤 염증의 문제가 있으면 이 췌장에 췌액이 빠져나오는 거기도 문제가 생겨요. 이 과정에서 췌장 쪽으로 염증이 번지면서 죽어라 당뇨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이 담즙순환 장애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담낭을 제거했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이 잘못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 네. 우리는 담석하면 항상 딱딱한 돌을 생각하는데 그 담석의 10%밖에 안 됩니다. 칼슘이 침착돼. 그걸 색소성 담석이라 하고 나머지 90% 이상 콜레스테롤 담석이에요. 요거는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로 아무리 초음파를 스캔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 초음파에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안 담은 잘안 보입니다.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의사들하고 항상 담석이 있다 없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그 사람들은 초음파로 석회가 낀 칼슘이 낀 이 하얗게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이 간 청소를 해서 빼보면 몽글몽글한 콜레스테롤 담석이 엄청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양방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의 특성을 좀 보면은요, 왜 담낭을 제거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불면증이 심하거나 생각이 많고 신경이 예민하고 또 겁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담낭을 제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말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담낭 기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담관의 원활한 순환과 담낭 기능의 원활한 그 기능의 발휘를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제가 보기에는 불면증 있는 분들이 그래요? 불면증이 아주 연관성이 그 통계가 어느 정도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네네. 불면증 있는 분들이 담석 또는 담낭염 때문에 담을 제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신결석이나 요로결석 내지는 담결석이나 통풍 거의 비슷해요. 이게 혈액에 산성이 되면은 산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콜레스테롤에 대한 칼슘을 침착을 시켜요. 소화계통이 안 좋은 사람은 담 쪽에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안 좋은 요로결석, 방광결석이 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통풍으로 발전해요. 무릎 관절이나. 그래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험상 저도 그걸 알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주로 육류, 특히 튀긴 치킨은 저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맥주. 독약 중에 독약이기 때문에 제발. 아, 독약으로까지 표현했어요. 아, 저는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세 개. 첫 번째, 참을 먹이는 습관. 두 번째, 치킨. 치맥이네, 치맥. 치맥을, 이거를. 치맥을 형님이 애증이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 담낭 제거 수술 안 한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나도 진짜 감사한 게 당낭이나 신결석이 안 오고 난 통풍이 오더라고. 통풍이 와가지고 진짜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느낀 게 음식이 전부구나. 근데 이게 양의사들은 담낭이 염증이 생기고 돌이 많으면 그냥 쉽게 잘라내기를 권하잖아요. 저도 그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요. 제가 담낭에 낭종이 있어요. 낭종이 있는데 낭종이 0.6cm 처음 발견돼서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커져서 한 1cm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1cm가 되면 이제 양방 쪽 시각에서는 이게 이제 이 정도 커지면 조금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한테 1, 2cm가 넘으면 담낭을 제거하는 게 양의학적 기준의 원칙입니다라고 해서 저보고 담낭을 떼내자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저는 교수님 제가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계속 추적하면서 봅시다 해서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데 다행히 1cm에서 멈춰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수치들은 당연히 제가 잘 뛰고 하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 수치에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간 청소해야 됩니다. 간 청소하면 돼. 아, 뭔가 제가 간 청소가 간 청소 안 돼서. 비방 좀 알려줄게. 내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 청소를 통해서 담석이 대변으로 나오는 게 진짜 담관이나 쓸개 주머니에 있는 게 빠져나왔느냐 아니면 간 청소한다고 먹은 자몽 주스나 올리브유 같은 게 장액과 섞여서 그냥 장에서 만들어 이 논란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홍준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외과 수술 의사였어요. 이분의 전공이 담석의 재발로 인한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 간 청소 이런 걸 안 믿었는데 자기는 이제 수많은 초음파를 통해서 담낭 안에 있는 담석이 실질적으로 간 청소 후에 대변으로 나오는지 이걸 확인했는데 이 담관과 쓸개 주머니에 있는 담석이 빠져나온다는 것을 그분은 수도 없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담관이 보통 2mm거든요. 근데 1cm, 2cm가 빠져나와져요. 이걸로 또 해부학적으로 이런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간 청소를 할 때 올리브유 같은 걸 한 번에 150cc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한 번에 과도한 지방을 먹으면 우리 쓸개 주머니가 일시에 엄청난 수축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제 담관이나 쓸개 주머니에 있는 찌꺼기를 배출하는 그 원리인데 우리가 질이 평소에는 거의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은데 애기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리브유를 대량으로 넣어서 간 청소를 할 때 2mm짜리가 확장 1, 2cm까지 확장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제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니까 이게 뭐 사기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 그 맞는 이야기야. 간 청소 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담석 수술하기 전에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간 청소를 해서 담낭을 지킨 예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무조건 조금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지만 그런 기준에서 무조건적인 제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변적인 증상과 신체 다른 것들을 다 좀 살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담즙순환 장애로 인한 시작으로 해서 담즙의 문제, 결국에는 간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쭉 설명드렸는데 그럼 간 청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필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조하는 게 혈당 관리예요. 혈당 관리만 잘 되면 혈당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또 음식 습관을 하게 되면 자연히 간 청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간 청소를 위해서 하는 방법은 커피 관장인데. 아, 커피 관장. 아, 그 유명한 커피 관장. 네, 네. 특히 그 암 환우들한테는 저희가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간 청소를 해서 소소하게 우리가 잘 지켜서 청소하다가 대청소가 한 번씩 필요할 때는 이제 커피 관장. 아,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물론 이 간의 찌꺼기는 결국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커피 관장이나 이 장 청소도 먼저 하고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한 기름, 올리브유나 견과류, 들기름,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적당히 먹으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잘 좋아요. 된다. 근데 대청소 필요할 때. 대청소가 필요할 때는 일단 마금일 같은 이런 사하제로 장을 확 한번 비워야 돼요. 아, 일단 확. 그리고 난 뒤에 보통은 올리브유 한 150에 자몽 주스 한 150 이런 것들을 섞어서 보통 자기 전에 마시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아, 가만히.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시나 아침에 또 요걸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마셔라. 네, 똑같이. 네, 네. 그리고 나면 확 이제 뭔가 몽글몽글한 게 확 나온다. 많이 나오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 청소의 방법입니다. 방법이죠? 그런데 형님은 더 좋은 게 있는가 봐요. 이 정도 하면 한 40~50%는 가능한데 심한 경우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의서에 보면 나오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을 아, 네. 다음에. 어우, 궁금합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그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 청소의 대명사이시니까 박 원장님께서 한번 마무리 준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쓸개 함부로 떼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도전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뭐 잘 낫지 않는 아토피 알러지부터 각종 괴질, 만성염증 문제가 있다면 간 청소를 해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 청소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한가닥표 건강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수다!